사고 발생,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쭉 와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 이걸 찾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은 행성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그러거든요. 그 죽음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죽음이나 어떤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배우지 않은 뜻에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쓰레기차요?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평소에 하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맞아. 근데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싱크홀처럼. 그때 어떻게 그 사회가 대응하느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벤티브 포렌식 메디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방 법의학이라고 쳐본 거예요. 그걸 딱 쳐보니까 호주 빅토리아주의 멜버른에 네. 법의학 연구소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쓰레기차가 또 굉장히 큰 중형차가 후진할 땐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후진하다가 어린애들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왕왕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이것은 검시판사가 조사. 그러면 우리 청문회처럼 열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를 불러서 소명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네. 소명을. 그렇게 하면 이 애들이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부모가 거가 잘 낯설었던 곳이야. 라고 하면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시스템상으로 교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연구한 끝에 중형차 헤비 비기클은 후진기어 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단순히 사인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사고 발생,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쭉 와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 이걸 찾는 거예요. 언제부터 놓치고 있었지? 이게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가는 유일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뭔가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떤 보완책들이 마련됐을 때 약간의 자조 섞인 목소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럼. 맞아요. 진짜. 제가 사고를 안 당할 거라는 완벽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사고 당한 사람과 나를 격리시킵니다. 마치 그들의 불찰이, 그들의 부주의가, 그들의 무지함이 그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죽은 사람한테 돌리지 말아야 해요. 그 전에 신호는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까지 이런 시스템이 오기까지 좀 여러 큰 사건들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네, 앞전에. 대형 참사들이. 네. 이제 대형 참사를 얘기할 때는 좀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보통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 또 관계인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대형 참사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무고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또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약 3천여 명 정도의 사망과 2만 5천 명 정도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비행기가 납치가 된 거잖아요, 실은. 네. 항공기 내에서는 조정석 있는 곳에 문을 닫지도 않았었대요.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될 때라 테러범이 타서 허술하게 조정석이 뺏긴 게 된 거죠. 지금은 강화시켰죠. 폭발로도 안 되고 그렇게 됐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허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역지값의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이 수준이 돼야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CIA에서 쿠바를 담당하는 CIA 국장이 쿠바의 첩자였던 거예요. 아이고. 오히려 쿠바로부터 훈장도 받았어요.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이중 스파이로 밝혀진 거예요. 어머.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스파이였을 것이 매일매일 보였어요. 근데 단일로 하나씩 보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설마 나중에 모아보니까 그러고도 넘쳤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설마 그럴 일 있겠어? 하나의 역지값 내의 작은 것들은 1대1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뭉쳐지고 보면 이미 예고된 참사란 말을 항상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갔던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근데 또 뭐 9.11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뭐 크게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한 1,400명 정도가 사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바뀐 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희 이제 대량 참사에서는 집단 사망자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 수습하는 사람들이 잘 수습을 해야 돼요. 또 그걸 안치를 잘해야 되고 개인 식별을 정확히 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소중하게 돌려보내야 되는 그 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당시 이제 집단 사망자 관리단의 필요성, DNA 기법이 이제 도입이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아프겠지만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맞아요. 이 원인에 대한 대응을 전부 리뷰를 해보면 기관사가 2인 1조여야 되는데 1인 근무했었던 사실, 또 처음에 종합상황실에서 늦게 대응했던 사실들, 또 그런 와중에 가연성 시트가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 발생했던 1079호에서 소화기로 소화를 하려고 했어도 가연성 물질 불이 붙고 연기가 나는 바람에 화재가 커진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드디어 가연성 시트가 알루미늄 시트로 바뀌어가지고 지하철 타보면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죠. 늦게나마 한 사람의 죽음이 됐던 대량 참사가 됐든 우리는 분명히 벌어진 일에서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것들, 놓쳤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사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꼭지 봐야 될 텐데 지금 사진이 떴거든요. 네. 제가 법의학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참 어려운 순간이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뭔가 지금 텅 비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일거리가 없을 때였을까요? 예. 아니면 워낙 숫자가 적다고 하셨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적을 때, 나 혼자서 막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저희 이걸 놓은 것은 부검이 끝난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앉아 계실 분들은 유족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시신에 대한 상태 또는 사인 그런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뭐 힘들다 이런 표현은 부검 행위 자체는 여러 팀워크에 돼 있어서 네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감정서를 쓰는 일이거든요, 실은. 이 감정서는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계속 남습니다. 네네.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유족을 만날 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죽음, 이제 이런 때는 부모가 갖는 책임 권한이 많잖아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간 거 아닐까라고 자책을 굉장히 심하게 하세요. 또 하나는 유족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발견자가 유족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최초의 발견자의 아주 오래가는 기억이 될 수 있고, 아유. 또 하나는 가족이 의심받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가족을 힘들 잃은 것 같아요. 슬픔에 또 혐의를 벗어야 되는 책임감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있어서 그런 때는 우선은 사인을 말씀드리고 이건 불강력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에서 자책을 너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자책하고 슬픔에 빠져서 있으면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애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와 있었던 작은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소중했던 추억이 있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것이 퇴색되지 않을 만큼만 슬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족들에 대한 어떤 케어의 문제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타사에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족분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사건이 있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나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 어떤 마음인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좀 잘 전해지면 유족들에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같이 지냈던 보석 같은 순간들이 퇴색하지 않을 만큼만, 그만큼만 슬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면서 그 귀한 첫걸음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힘든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앞에서 고생하세요. 최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 112 순찰대원들은 신고 내용만 보고 갑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불안감과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요. 또 현장 가잖아요. 시신을 화재 현장에서 안고 나오는데 그러고 서류를 꾸미고 쭉 하는 마지막에 전 부검실에서 시신을 만나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표현, 외롭다는 표현 감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도 현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래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동년배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네,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